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리학원 열역학 문제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한테 배부한 학습지에 있는 세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럼 이어서 모의고사 기출문제 6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열역학 제1법칙이었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색깔을 좀 바꿀게요. 그럼 Q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개에 공급된 에너지고 공급된 열량이고, 그럼 요 델타 U는 뭐냐면 내부 에너지 변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W는 기체가 외부의 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공급된 열량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량이 공급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열량이 공급이 되면 내부 에너지가 변화하고 그 중에 일부를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내부 에너지 변화는 뭘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냐면 온도 변화를 갖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있다면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P 곱하기 델타 V로 구했었죠. 결국은 부피 변화가 있습니다. 부피 변화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일을 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 열역학 제1법칙은 다른 표현으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죠.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다시 얘기해 보면 공급한 열량만큼 내부 에너지가 바뀌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내가 벌어들인 돈이 100만 원이라면 그 중에 80만 원은 저축, 내부 에너지 변화한다는 말은 80만 원은 저금하고, 요거는 20만 원은 친구 밥 사주기, 외부에다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이 양만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공급이 안 되면, Q가 공급이 안 되면 친구한테 20만 원을 주기 위해서는 내 돈 20만 원을 깎아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거 외부에 일하는 만큼 나의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이 열역학 제1법칙으로 한번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역학 제1법칙에서는 이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 값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식을 쓰기도 합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는 공급된 열량에서 그 기체가 한 일을 뺀 만큼이 내부 에너지 변화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기관의 열 효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열기관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여기 고열원 T1인 고열원에서 T2 온도가 T2인 저열원 사이에 이 순환하는 열기관을 만들어 놓죠. 그럼 여기서 Q1이 공급이 되고, 이 Q1 중에 일부 W만큼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피스톤을 돌리는 거죠. 그럼 나머지 Q2를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Q1이 공급된 거고 Q2가 방출한 거고 이 W가 일한 겁니다. 그럼 이 기체가 열기관이 한 사이클을 돌게 되면 처음 상태로 돌아오니까, 온도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게 되고, 그래서 공급된 Q하고 총 공급된 Q하고 W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 열기관에서 총 공급된 Q는 Q1에서 Q2를 뺀 것만큼이 총 기관에 공급된 에너지겠죠. 이거하고 이거 빼기 요거 빼기 일한 게 내부 에너지 변화인데, 이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순환을 하게 되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입니다. 그래서 요 W는 Q1 빼기 Q2하고 값이 같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Q1하고 Q2하고 W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열기관의 열 효율을 정의를 해보면, 열 효율은 Q1분의 W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그럼 이거는 Q1분의 Q1 빼기 Q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1 빼기 Q1분의 Q2 이렇게 해서 열 효율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 열 효율은 항상 1보다 작은 값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항상 카르노 기관보다는 클 수 없다 그랬죠.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구해봤는데,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1-T1분의 T2 이렇게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온도만 알아도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걸 토대로 해서 열 효율이 1인 기관은 없다는 걸 우리가 배웠고, 이게 바로 열역학 제2법칙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먼저 같이 한번 상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이상기체의 양이 변하지 않는 거죠. 변형되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변형되지 않는다는 말은 델타 V가 부피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피 변화가 없다는 말은 절대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피 변화가 0이라는 이건 여기 잘못 그렸네요. 부피 변화가 0입니다. 델타 V가 0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기체는 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외부에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부피를 팽창시키지 못하니까. 그쵸?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열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기는 지금 단열되어 있는 애고 열 출입이 없는데 여기 내부에서 열이 공급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럼 여기 되면 열이 공급이 됩니다. 열이 공급이 딱 됩니다. 됐죠? 기체에 열이 공급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열이 공급이 되면 그럼 열역학 제일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W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피 팽창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열이 공급이 됩니다. 열이 공급되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겠죠. 그럼 열이 들어갔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내부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말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적 운동 요 속도가 올라갑니다. 활발해집니다. 운동 속도가 활발해지면 벽에 부딪힐 때 운동량 변화량이 커지겠죠. 운동량 변화량이 커지면 충격을 더 많이 주겠죠. 벽에다가 충격을 더 많이 주면 충격력이 더 세질 거고, 그럼 이 충격력을 이 면적으로 나누는 게 바로 압력이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 운동 속도가 증가하고 이 속도가 증가하면 기체가 외부의 벽에 미는 이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정도가 파악이 되면 밑에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억, 기체의 압력은 증가다. 맞죠?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일을 못하죠.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증가죠. 증가.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답이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설명들을 듣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와 같은 시험관에 이제 온도가 T0인 기체가 들어있어서 풍선이 이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풍선이 계속 부푼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대기압이 있는데 대기의 압력이 있는데 여기도 이에 대응하는 기체의 압력이 있다는 거죠. 기체 압력이 대기압이랑 똑같이 이렇게 압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란 말은 여기는 기체 분자가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히 하면서 대기압에 맞먹게 이렇게 이 안에 기체들이 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물속에 집어넣었더니 풍선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럼 쪼그라들었다는 말은 여기 있는 압력이 이 대기압보다 작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쭉 쪼그라듭니다. 그럼 여기 압력이 왜 작아졌을까요? 추측을 해보면 여기 기체 분자들의 속도가 떨어졌겠죠. 기체 분자들의 속도가 떨어진 이유는 얘들이 에너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부 에너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럼 이 속도하고 온도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는 왜 감소했을까요? 여기서 여기로 열이 빠져나갔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열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T0가 T1보다 온도가 높았었겠죠. 그래서 기억이 일단 맞습니다. 그죠? 그럼 나에서 A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하고 있는 거죠. 풍선이 수축하고 있으니까 A에서 내부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여기 증가가 아니라 감소. 그 다음에 T것에서 나에서 A라는 요 기체는 외부에다 일을 합니까? 아니죠.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거죠. 일을 받고 있다. 받는다. 이렇게 써야 맞는 말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10조 해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 그림은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실린더에 들어있는 일정량의 이상 기체에 열량 Q를 공급했습니다. 이 열량 Q를 공급했습니다.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정지했던 피스톤이 위로 이동하여 정지했습니다.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말은 요거는 이제 뭐냐,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말은 색깔 바꿀게요. 요거는 뭐냐면 등압하고 등압 상태로 팽창했다는 뜻이죠. 등압 팽창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는 등압 팽창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 나와 같이 가에서 이제 요 가에서 피스톤 위에 물체를 올려놓았더니 피스톤을 아래로 이동하여 정지할 때까지 기체가 여기는 단열 압축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등압 팽창, 여기는 단열 압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가 하나에서 피스톤이 이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정지할 때까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보니까 가와 나에서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뭐하고 관계있다 그러냐면 온도 변화랑 관련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온도 변화량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죠? 여기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하고 여기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는 말은 온도 변화량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어디 갔을까요? 잠깐만요. 문제가 어디 갔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럼 일단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가와 나에서 같다고 했으니까 온도 변화량이 같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알아봤었죠. 그럼 가 같은 경우는 등압 팽창입니다. 가는 등압 팽창이니까 연력학 제1법칙을 쓰면 Q는 델타 U 플러스 W. 그래서 여기 공급된 열이 요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거죠. 등압 팽창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도 있고 외부 팽창이 있으니까 일도 합니다. 그럼 나 같은 경우는 단열 압축입니다. 단열 압축. 그럼 이거는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단열이니까 Q가 0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W랑 같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이 마이너스 W랑 같은 거죠. 이거는 기체 외부로 이 마이너스 W라면은 요 받은 일만큼, 이건 받은 일이라는 뜻이죠. 받은 일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내부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기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여기는 열이 공급됐으니까 역시 기체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겠죠. 빨라집니다. 그렇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 일도 하는 거죠. 자, 가에서 봅시다. 가에서 Q가 공급되면 기체의 평균 운동 속도는, 평균 속력은 감소한다. 아니죠.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올라갈 거니까, Q를 공급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갈 거니까. 그럼 이건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죠? 이거는 나에서 피스톤이 이동하는 동안에, 피스톤이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기체 온도는 증가한다. 이거는 단열 압축이니까 여기 받은 일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건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에서 피스톤이 이동하는데 받은 일 W는 내부 에너지 변화랑 같은데, 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여기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랑 같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Q 빼기 W입니다. 여기 가에서 Q 빼기 W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 변화랑 이 내부 에너지 변화가 같은데, 그러면 이건 나에서 기체가 받은 일은 Q랑 같은 게 아니라 Q에서 이 W, 가에서 이 W를 뺀 것만 하는 거하고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죠? 이음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있는 사람들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됐죠?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작년 11월 2학년 전국연합 평가 문제입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기체 A가 들어있는 공을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에 넣었더니 A는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온도가 증가한다. 그쵸? 이거는 그럼 등적 변화입니다. 등적 변화인데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부피는 변하지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이쪽으로 열이 공급이 됐다는 거죠. 열이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부피는 변하지 않고, 그러면 부피 변화는 했으니까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증가하겠죠. 평균 속력이 증가합니다.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온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온도가 증가한다는 말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온도가 증가하고 속력이 증가하면 이게 벽을 때리는 횟수와
그 세기가 증가하니까 이건 압력이 증가합니다. 압력이 증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A의 온도가 증가하는 동안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온도가 증가하는 동안입니다. 기억, 열을 흡수한다. 그렇죠. 온도가 증가하는 동안이니까 열을 흡수하겠죠. 니은, 압력은 감소한다. 아니죠. 압력이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압력은 감소한다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 온도가 올라간단 말은 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이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이 온도하고 관련 있는 거고, 결국 운동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랑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것도 전국연합 전국연합 2학년 봤던 전국연합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에 들어있는 부피가 V인, 이 부피가 원래는 V였던 V인 이상기체에 열량 Q를 가했습니다. Q를 가했더니 기체의 압력이 P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등압이죠. 등압 변화. 등압 변화입니다. 등압. 그렇죠?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등압 변화 중에 등압 팽창하는 거죠. 등압 팽창. 팽창이 있다는 말은 외부에 일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여 2V가 됐습니다. 부피가 이제는 요 V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V에서 V만큼 더, 요게 이제 V만큼 더 늘어나서 총 2V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열역학 제2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공급된 열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화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는 온도가 얼마 변했는지 모르니까 내부 에너지는 어쨌든 변화가 있을 거고, 일은 얼마인지 구해낼 수 있죠. 일이 여기 압력을 P라고 하면 P 곱하기 부피의 변화가 V만큼 있었죠. P 곱하기 V 요만큼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Q가 공급이 됐으니까 그럼 내부 에너지는 증가할 거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거고, 외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외부의 일. 그렇죠? 그럼 내부 에너지 증가했다는 말은 온도가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온도가 증가한 만큼 원래는 압력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만큼 일을 하면서 부피가 늘어나 버렸죠. 부피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PV다. 압력 P로 V만큼 증가했으니까 외부에 한 일은 PV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이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 빼기 PV가 되는 거죠. 그렇죠. Q가 아니라 이 PV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만큼 빼줘야 그만큼이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가겠죠. 공급된 건 Q만큼 공급이 됐는데 PV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걸 빼줘야 그 나머지만큼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내부 에너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가 아니라 Q 빼기 P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의 온도는 증가한다. 등압 변화니까 요만큼 내부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하는 거죠. 내부 에너지 증가하니까 역시 온도는 증가합니다. 그렇지? 기체의 온도는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었죠. PV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P하고 압력하고 부피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등압 변화는 요런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 이게 등압입니다. 등압이니까 요 경우에 온도는 어떻게 되냐 한번 해보면, 온도는 요게 이 점을 지나는 등원 곡선이 안에 있을 거고, 이 점을 지나는 등원 곡선이 있겠죠. 등원 곡선이 가까운 원점이랑 가까운 곳이 온도가 더 낮은 거고, 여기 온도가 더 높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는 거죠. 등압 변화하게 되면 기체의 온도는 무조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로 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아시겠죠? 이 정도 문제만 여러분들 풀 줄 알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올해 5월에 봤던, 원래는 4월 모의고사인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5월에 시험을 봤었죠. 3학년들이 봤던 전국연합 문제입니다. 물리학원 전국연합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이상기체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정지했습니다. 지금 핀으로 고정시켜놨죠. 그럼 이 핀으로 고정시켰다는 말은 핀을 뽑는 순간 빵 밀려나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또는 이렇게 확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느낌도 있을 거고,
어쨌든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낸 거고, 나는 가에서 핀을 제거하였더니 A가 단열 팽창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단열 팽창입니다. 단열 팽창. 단열 팽창해서 피스톤이 정지했습니다. 가서 피스톤이 딱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나에서 여기다 Q를 공급했더니, Q를 공급해서 했더니 이제 분적 운동이 더 활발해지겠죠. 막 더 활발해집니다. 그럼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 여기는 등적 변화입니다. 등적 변화. 부피가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A 압력을 보니까 가하고 다에서 A 압력이 같답니다. 가에서 압력을 P라고 하면 다에서 압력도 P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압력이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A의 부피는 나에서와 다에서가 같습니다. A의 부피는 나다가 부피가 같습니다. 부피가 같습니다. 됐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봅시다. 가에서 나 과정에서 A는 외부에 일을 한다. 가, 나 과정에서 A는 외부에 일을 하니까 부피가 증가했죠. 외부에 일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 부피 증가하면 무조건 외부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 가에서 나 과정에서 외부 일을 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서 다 과정에서는 A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이다. 그럼 나다 과정은, 여기 나에서 다 과정은 아까 등적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등적 변화. 등적 변화는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입니다. 그럼 등적이니까 이 W가 빵인 거죠. 그럼 Q는 델타 U랑 같습니다. 여기서는 Q하고 델타 U하고 값이 같은 거죠. 내부 에너지 변화하고 공급된 열하고 양이 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다가서 A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하고 같다. 맞는 말이죠. 연력학 제1법칙하고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 온도를 한번 비교해봅시다. A 온도는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작다. 이거는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이건 엄청 큰 넓이고, 여기 가를 보세요. 이건 가는 요 정도 들어있고, 다는 이 정도 들어있습니다. 다. 근데 여기 압력이 같습니다. 압력이란 거는 기체가 이 벽을 때리는 충돌 횟수, 뭐 속도 이런 거 관련이 있겠죠. 그럼 때립니다. 근데 얘는 보세요.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리고 그 다음 또 여기 또 때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여기는 가까워서 금방금방 때립니다. 그렇죠. 만약에 둘 다 똑같은 속도라면, 이 기체들이 똑같은 빠르기를 갖고 있다면 누가 더 압력이 커져야 됩니까? 당연히 가가 더 압력이 커져야 되죠. 똑같은 빠르기라면 얘가 더 자주 빠바바박 때릴 거니까. 여기는 빵빵빵빵 이렇게 천천히 때리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빠르기라면, 똑같은 온도라면 여기 압력이 더 높을 건데, 지금 두 개의 압력이 같다 그랬죠. 압력이 같으니까 어디서 더 기체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까? 여기서 더 빠르게 움직여서 여기랑 충돌하는 횟수가 거의 비슷비슷해야 되죠. 빠바바바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온도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온도는 다에서 가에서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리건입니다. 그럼 이런 걸 생각하기 싫다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줬죠. PV는 KT, 이런 식이 보일 차례를 법칙, 중학교 때 배웠던 보일 차례를 법칙에 따르면 PV는 KT라 그랬습니다. 또는 보일의 법칙에 따르면 온도가 같을 때 PV는 서로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럼 이 관계를 한번 보면 지금 여기서는 P가 같습니다. P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같을 때 이 부피랑 온도는 서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둘 다 압력이 같은 상태니까 부피가 크면 클수록 온도가 높다는 거죠. 이 부피가 크면 클수록 온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 온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럼 이걸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황을 요 PV 곡선으로 PV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PV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PV입니다. 처음에 처음 가 상태에 있던 게, 가 상태에 어느 특정한 압력과 부피를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단열 팽창합니다. 단열 팽창하니까 단열 팽창은 이렇게 싹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나가 됐습니다. 여기가 가였고, 여기 단열 팽창해서 나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 Q를 공급했더니 등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등적이니까 부피가 일정하게 됩니다. 부피가 일정하게 Q를 공급했더니 요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지점이 됐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압력이 같아야 된다 그러죠. 압력이 여기 P 압력으로 P 압력으로 서로 같은 여기가 다입니다. 다. 다시 파란색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다시 등적 변화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PV 곡선에서 이런 변화를 거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온도 여기서 등원 곡선을 그리면 여기는 단일 곡선은 등원 곡선 사이에 가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등원 곡선 3개가 나옵니다. 그죠? 온도가 제일 높은 곳은 다이죠. 온도가 제일 낮은 곳은 나이고 나, 가, 다 순으로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부피가 팽창한 거, 가에서 나로 갈 때만 일을 하는 거고, 나에서 갈 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나에서 다 갈 때는 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여기 공급한 열량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PV 그래프도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열 효율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뭐 간단 사람 3명 나오는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죠. 평범한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온도가 T1인 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했습니다. 여기 열을 흡수해. 그럼 여기는 고열원이죠. 고열원. 그다음에 여기 W1을 하고 온도가 T2인 열원으로 Q2 열을 방출했습니다. 이건 저열원입니다. 저열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열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온도는 T1이 T2보다 높아.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는 Q1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어. W하고 Q1이 같은, 여기 바로 다 1이 되는 열기관을 만들 수 없어. 맞죠?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없을 수는 없다 그랬죠. 이건 절대 0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Q1분의 Q2가 클수록 열 효율은 커져. 그럼 이거는 열 효율을 구하는 공식을 포함하면 됩니다. 열 효율은 Q1분의 W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거는 Q1분의 W는 Q1 빼기 Q2랑 같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1 빼기 Q1분의 Q2입니다. 그럼 이게 값이 클수록 1에서 이걸 빼야 되니까 이 전체 요 효율 값은 작아지는 거죠. 효율은 작아집니다. 틀렸습니다. 학생 C는 틀린 거죠. 학생 A, B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올해 4월에 나왔던 3학년 전공이라는 문제입니다. 얘는 표로 나왔습니다. 열기관 A와 열기관 B가 한일 방출한 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B가 한 바퀴 1의 순환 과정 동안 한일과 저연으로 방출한 열을 나타냈고 열 효율은 A가 B의 2배입니다. 얘가 열 효율이 2배가 됩니다. 됐죠? 그럼 얘의 열 효율을 먼저 구해봅시다. 이 A의 열 효율을 구해봅시다. A의 열 효율은 Q1분의 W입니다. 그럼 여기서 Q1은 얼마냐면 한일하고 방출한 열을 합치면 이게 Q1이 되겠죠. 그렇죠? 일을 한 거하고 방출한 걸 요 두 개를 합친 만큼 공급이 됐었겠죠. 그럼 합치면 얼마죠? 12에다 8을 더하면 20입니다. 20kJ 중에 얼마를 일을 했습니까? 한 일이 8kJ입니다. 8kJ. 그럼 땡땡 kJ 없으면 4, 2, 8, 4, 5, 20. 5분의 2네. 5분의 2. 열 효율이 5분의 2입니다. 근데 얘의 열 효율은 얼마? 이 B는 A가 B의 2배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2A가 되겠네요. A 열 효율의 절반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니까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얘는 열 효율이 5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럼 열 효율이 5분의 1이니까 W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요 이 B는 공급된 열은 요 두 개 합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W0 플러스 8하고 이게 공급된 열이고 그 중에 한 일이 W0였네요. W0. 이게 열 효율이 5분의 1이 되면 됩니다. 5분의 1. 그래서 이거는 W0 더하기 계산하면 되는 거죠. 8은 5W0. 따라서 4W0가 8입니다. 8 단위가 그냥 킬로줄이었죠. 그러면 탱탱 하면 W0는 2kJ. 이렇게 우리가 W0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우리가 해놓고 나서 한번 보기를 봅시다. A의 열 효율은 5분의 2다. A의 열 효율은 5분의 2. 맞죠? W0는 2kJ이다. 맞죠? 1회의 순환 과정 동안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은 A가 B의 2배다. 고열원 흡수한 열로 이 Q1을 비교해 보라는 거죠. 여기서는 Q1이
20입니다. 20kJ를 총 흡수했고, 여기서는 아까 W0가 2kJ니까 이건 2kJ. 그러니까 합치면 10kJ입니다. 이건 10, 20이고 10이니까 2배죠, 2배. 그래서 1회의 순환 과정 동안 고온에서 흡수한 열은 A가 B의 2배. 맞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이것이 다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열 효율을 갖고 계산하는 문제죠. 되게 재밌는 문제네요. 좋은 문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며칠 전에 이번 6월 달에 3학년들이 봤던 수능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따져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같이 한번 힘을 내서 풀어봅시다. 그림은 어떤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산기체가 상태 A, B, C, D, A 이 과정을 따라 계속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체의 압력하고 부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나타냈고,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흡수 또는 방출이니까 이때 흡수인지 방출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연력학 제일법칙에 따라서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되니까 요 일을 하게 되면 외부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는 열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공급. 그렇죠. 열이 공급이 되겠죠. 팽창하게 되면 열이 공급이 됩니다. 그럼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면 AB 과정. 지금 이제 요 A하고 AB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어쨌든 150이라는 열이 흡수 또는 방출이 됐습니다. 방출이 됐고, 그럼 여기 부피가 이제 팽창을 했죠. 부피 팽창해서 부피가 늘어났습니다. 외부에 일을 하게 됩니다. 외부에 일을 하게 됐으니까 열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열이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외부에 일을 하는 만큼 열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BC 과정은 열 출입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단열 과정이라는 거죠.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그렇죠. 그 다음에 DA도 마찬가지로 단열입니다. 그럼 DA, 여기도 단열, 여기 BC 단열입니다. 그럼 여기 AB 과정에서는 150줄이 공급이 됐을 거고, 그럼 여기서는 압축이 되니까,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Q는 델타 U 마이너스 W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일을 받으니까 마이너스 W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요 마이너스 되니까 요 Q가 방출이 되는 거죠. 방출. 그럼 여기서 Q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120줄이라는 에너지가 방출이 됐습니다. 됐죠? 그럼 150줄이 들어가고 120줄이 방출이 됐습니다. 그럼 총 들어간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총 이제 150이 들어가서 이 Q1이 150 들어가서 Q2가 120을 빼냈습니다. 그렇죠? 그럼 1은 얼마 있습니까? 1은 빼기만큼 이 30줄만큼 일을 하겠죠. 자,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0이다.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요만큼, 요 부피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요만큼 일을 하는 거죠. 이 기체 한 일은 0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니은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에 한 일은 30줄이다. 한 번 돌아가는데 한 일은 30줄만큼 일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열기관의 열 효율은 0점이다. 열 효율이라는 거는 열 효율은 Q1분의 W 구하면 되는 거니까 Q1이 150입니다. 150줄에 W가 30줄입니다. 그러면 땡땡 줄줄 없애고 3을 3, 3, 5, 15 5분의 1은 0.2가 되겠죠. 0.2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연력학 제1법칙하고 열효율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잘 모르는 문제는 다시 한번 돌려서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가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한 내용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